당신 아들 내가 희롱했어. 계집녀나 군인 아들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희롱하던 성범죄자 선임 뒤에 대한민국 인간병기 3스타 엄마 특전사령관이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들의 비명을 들은 엄마가 맨손으로 가해자의 팔다리를 꺾어버리고 707 특임대를 투입해 도살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겨울은 잔인했다. 살을 애는 바람은 군복을 뚫고 들어와 살점을 뜯어내는 듯 했다. 천둥대대 삼중대 이소대 생활관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유한울 그의 이름이었다. 이등병 계급장이 박힌 전투복은 흑투성이었다. 그는 관물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공포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야 이쁘장한 놈아 이리 좀 와봐라. 목소리의 주인은 구렁표 병장이었다. 뱀눈처럼 찢어진 눈매와 번들거리는 입술. 그는 생활관 침상 끝에 비스듬히 누워 손가락을 까딱였다. 이병 유한울 한울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제 새벽 화장실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라 구역질이 올라왔다. 구렁표의 손이 뱀처럼 스르르 한울의 허벅지를 훑고 올라왔다. 피부가 아주 곱네. 여자라고 해도 믿겠어. 우리 한울이는 냄새도 좋아. 구렁표가 킁킁거리며 한울의 목덜미에 코를 박았다. 한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반항하면 죽는다. 신고하면 부모님까지 죽여버리겠다. 구렁표가 매일 밤 속삭이던 협박이었다. 야, 탁 중사님 오신다. 망보던 일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생활관 문이 열리고 탁무광 중사가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구렁표의 손이 한울의 엉덩이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구 병장 오늘도 교육 중인가? 적당히 해라. 애 울겠다. 탁무광은 낄낄거렸다. 그는 구렁표가 몰래 쥐어주는 담배와 냉동식품에 영혼을 판 지 오래였다. 걱정 마십시오.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울아. 구렁표가 한울의 엉덩이를 꽉 쥐며 물었다. 한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옥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짐승의 우리였다. 한울의 영혼은 서서히 파먹혀 가고 있었다. 오늘 밤이 두려웠다. 구렁표가 샤워실 청소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단둘이 그 의미를 한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한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강희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들 한울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내용은 짧았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평범한 안부 편지였다. 하지만 천강희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의 냄새를 맡아온 그녀의 감각이었다. 편지지에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 그것은 눈물 자국이었다. 그리고 피랍이 지나치게 강해 종이가 찢어질 듯 눌린 자국들. 아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천 장군님 일정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취소해 천강희가 부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베레모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개인 용무다. 내 차 말고 개인 차량 준비에 수행원 필요 없다. 운전병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간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12사단 을지부대. 천강희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을 벗어 던졌다. 대신 낡은 등산복 점퍼와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번거지 모자를 푹 눌렀었다. 누가 봐도 시골 장터에서 볼 수 있는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성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인제까지 3시간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속독의 바늘이 치솟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아들아 제발 무사해라. 천둥대대 위병소 앞 오후 4시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천강희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위병소 앞에 섰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녀를 잡상인 취급했다. 거기 아줌마 여기 등산로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근무 서던 상병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철수라는 흔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들 면회 왔는데 유한울 이병이라고 멀리서 왔어. 잠깐 얼굴만 보게 해줘. 천강이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애원하는 연기를 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 진짜 할머니 면회 시간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규정 몰라요. 규정 그 말을 듣는 순간 천강이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다. 규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내가 규정 타령을 듣다니. 야 철수야 그냥 들여보내. 행보관님 안 계셔. 대충 면회실에서 10분만 있다 가라고 해. 귀찮게 굴면 더 시끄러워진다. 옆에 있던 조장이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고마워요. 군인 양반들. 천강이는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녀의 눈이 매처럼 부대 내부를 훑었다. 시설은 낙후되었고 병사들의 군기는 빠져 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위화감. 그것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폐쇄된 조직 특유의 냄새였다. 면회실 구석 자리. 천강이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울이 들어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천강이는 숨을 멈췄다. 아들의 모습.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고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붉은 멍 자국이 보였다. 무엇보다 그 막던 눈동자가 죽은 생선처럼 흐리멍덩했다. 한우라. 천강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뺐다.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죄송해요. 그냥 좀 놀라서. 한울이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손목 안쪽 담배빵 자국이 선명했다. 천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 이것은 사육이다. 인간을 파괴하는 짓이다. 밥은 잘 먹니? 선임들은 잘해주고 네 잘해줍니다. 다들 친형처럼 거짓말. 천강이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때 면회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 유한울 면회 왔냐? 어떤 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구렁표였다. 뒤에는 탕무광 중사와 다른 병사들이 껌을 씹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천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롱이 담긴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울이 어머니십니까? 제가 한울이 많이 아끼는 선임 구렁표입니다. 구렁표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천강희가 보는 앞에서 한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울의 귓불을 만지작거렸다. 한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우리 한울이가 피부가 참 좋죠.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구렁표의 눈이 천강희의 가슴과 다리를 훑었다. 성희롱이었다. 아들 앞에서 어머니를 희롱하는 짐승 같은 짓거리였다. 선임 병장님께서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시나 보네요. 천강희가 낮게 말했다. 그녀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참아야 했다. 확실한 현장을 잡기 위해서, 놈들의 목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럼요. 밤마다 제가 아주 특별 교육도 시켜주는데. 그치 한우라. 어머니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봐줄게. 빨리 끝내고 독귀해라. 샤워실 청소 남았다. 알지. 구렁표가 한울의 엉덩이를 툭 치고 나갔다. 탕무광은 낄낄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엄마 빨리 가세요. 제발 가세요. 한울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의 눈에 담긴 공포는 한계치를 넘어서 있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천강희는 직감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한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다. 천강희는 위병소를 나가는 척하다가 부대 외곽 배수로 쪽으로 몸을 숨겼다. 특전사령관다운 은밀한 침투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 녹아들어 부대 뒤편 보일러실과 샤워장이 있는 건물로 접근했다. 밤이 깊어지자 점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 뒤쪽 쪽문이 열리고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구렁표와 유한울이었다.
빨리 안 와 동작 봐라. 구렁표가 한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장소는 폐쇄된 구형창고 뒤편 CCTV 사각지대였다. 천강이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따라갔다. 거리는 불과 5m 어둠 속에서 구렁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벗어 여기서요. 추운데 닥치고 벗으라면 벗어. 오늘 면회했다고 아주 빠졌네. 애미 앞이라. 꼴의 남자라고 폼 잡았냐. 구렁표가 버클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찰싹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울에 억눌린 신음소리. 천강희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더 이상 증거 수집은 필요 없었다. 이것은 전시 상황이다. 적군이 내 아들을 내 부하를 도륙하고 있다. 그만 어둠을 가르는 목소리. 천강희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구렁표가 화들짝 놀라 바지를 추스르며 돌아보았다. 뭐야 아까 그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미쳤어. 구렁표가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몽둥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꺼져 안 그러면 아줌마도 맛 좀 보여줄 테니까. 구렁표가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천강희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구렁표의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아, 구렁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천강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구렁표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구렁표가 숨을 쉬지 못하고 꺽꺽거렸다.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수컷도 아니다. 그저 배설구에 기생하는 구더기일 뿐. 천강희의 목소리는 영하 30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한울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맹수처럼 놈을 제압하고 있었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비명 소리를 듣고 당직 사관과 위병소 병력들이 달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요란하게 춤을 췄다. 탕무광 중사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그는 쓰러진 구렁표와 그 위에 서 있는 천강희를 보았다. 이 미친 여자가 야 잡아 체포해. 탕무광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탕무광이 가스총을 꺼내 들었다. 천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탕무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탕무광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손전등 불빛이 신분증을 비췄다. 계급 중장 직책 특수전 사령관 성명. 천강의 붉은 바탕에 선명한 별 3개. 탕무광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장 사령관, 이 아줌마가 하니 저분이. 전원 동작 그만. 총 내려. 천강희가 사자후를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기백이 병사들을 압도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듯 총을 내렸다. 몇몇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나 특전사령관 천강희 중장이다. 현 시간부로 12사단 천둥대대는 내 지휘를 받는다. 위병소 폐쇄해. 전 병력 연병장 집합. 그리고 천강희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구렁표를 발로 밟으며 말했다. 헌병대 부르지 마. 특전사 불러. 내 직속 707 특임대 호출해. 이 새끼들은 군법으로 다스릴 가치도 없다. 내가 직접 손봐준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인제의 밤하늘이 헬기 프로펠러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 별을 건드린 악마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두두두두두두. 인제의 밤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를 찢고 대지를 누르는 압도적인 파동 산맥을 넘어 검은 그림자 6개가 나타났다. MH-47 치누크 헬기와 UH-60 블랙호크 헬기 편대 동체 옆면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 대신 희미한 비표만이 붙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국가 대테러 부대이자 특전사령관 직속 최정예 타격대. 뭐야 전쟁 났어. 연병장에 집합해 있던 천둥대대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당직 사관 탕무광 중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헬기들은 착륙 신호 따위는 무시했다. 그들은 천둥대대 상공을 포위하듯 선회했다.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졌다. 눈부신 백색 광선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그 빛은 죄인들을 비추는 신의 눈동자 같았다. 투하 헬기에서 굵은 로프가 떨어졌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는 듯 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착지와 동시에 사주 경계 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붉은 선을 그렸다. 전원 동작 그만, 무장 해제하라, 불응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사살한다. 확성기에서 기계적인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천둥대대 위병소 근무자들은 총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감히 저들에게 총구를 겨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 그것은 사자와 토끼의 싸움이었다. 탕무광 중사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앞에 한 대원이 착지했다. 방탄 헬멧과 고글로 얼굴을 가린 대원 가슴에는 707 패치가 붙어 있었다. 저기요, 여기는 12사단 관할 구역인데. 탕무광이 말을 더듬었다. 대원은 대답 대신 개머리판으로 탕무광의 명치를 찍어버렸다. 탕무광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대원은 익숙한 솜씨로 탕무광의 팔을 뒤로 꺾어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사령관님 대피하십시오. 707 특임단장 김대령이 헬기에서 내려 천강희에게 달려왔다. 그는 천강희 앞에서 절도 있게 거수 경례했다. 충성 100호 부대 작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상황 보고해 천강희는 경례를 받지 않고 짧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흑투성이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 주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쓰러진 구렁표는 이미 공포에 질려 기절해 있었다. 부대 외곽 봉쇄 완료, 통신망 차단 완료. 현 시간부로 천둥대대의 지휘권은 사령관님께 귀속되었습니다. 대대장과 주요 간부들은 관사에서 자다가 속옷 바람으로 체포에 끌고 오고 있습니다. 김대령의 보고는 완벽했다. 내 아들 유한울 이병 의무팀 불러. 천강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한울은 멍하니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들을 무릎 꿇리고 있었다. 영화 속 장면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은 따뜻한 현실이었다. 한울아, 이제 끝났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천강희가 자신의 등산 점퍼를 벗어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한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나 무서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한울이 천강희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 소리를 들은 707 대원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우리 사령관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유한울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성역이었다. 끌고 가, 저 쓰레기들. 천강희가 턱짓으로 구렁표와 탕무광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의무실 말고 창고로 넣어 따뜻한 침대에서 재울 생각 추호도 없다. 취조실 세팅에 내가 직접 들어간다. 천둥대대 연병장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로 변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 속에서 500여 명의 대대 병력이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에 집합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었다. 하지만 그들 중 죄지은 자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세상이 끝났음을, 심판의 칼날이 목전에 와 있음을. 대대장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천둥대대장 박중령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특임대원 2명이 양옆에서 그를 누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천강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흙 묻은 군화를 신고 대대장실 카펫을 밟았다. 박중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위병소 CCTV에서 봤던 그 잡상인 아줌마였다. 아니, 당신 미쳤어. 여기 군부대야. 어디서 민간인이 행패야. 천강희는 대답 없이 박중령의 책상 위 명패를 집어들었다. 박중령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만 밟았더군. 진급에 눈이 멀어. 부대 관리는 뒷전이고 접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말이야. 천강희가 명패를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명패가 산산조각이 났다. 당신 누구야? 헌병대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박중령이 발악했다.
그때 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사단장이었다. 12사단장 소장 이태식. 그는 정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단장님, 이거 보십시오. 테러입니다. 저 여자랑 이 정체불명의 놈들이 박중령이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하지만 이태식 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천강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를 취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충성 특수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태식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렸다. 박중령의 입이 딱 벌어졌다.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그럼 이 아줌마가 별 셋쓰리 스타. 박중령, 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잡상인으로 보이나? 천강이가 천천히 다가가 박중령의 턱을 들어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차가웠다. 자네 부대에서 성폭력 하극상 가혹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어. 그것도 내 아들을 상대로 알고 있었나? 박중령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들이라면 유한울 이병, 그 조용하던 관심병사가 사령관의 아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박중령이 비굴하게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라. 무능하군. 지휘관이 부하들의 상태를 모른다는 건 직무유기야.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어느 쪽이든 자네는 군복을 벗어야 할 거야. 천강이가 헌병대장이 아닌 707 대장에게 눈짓했다. 박중령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듣기 싫군. 영창으로 보내. 일반 영창 말고 국군교도소 독방으로 직행시켜. 사단장 천강이가 이태식을 불렀다. 네네 사령관님, 자네 예하부대 꼬라지가 아주 훌륭해. 겨울철 동계 훈련 준비는 안 하고 후임병 엉덩이나 만지는 게 이 부대 전투력인가? 면목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감찰실장 불러, 기무부 대장도 불러. 이 부대 지난 10년치 기록 싹 다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관련자 전원 옷 벗긴다. 그리고 내 아들 건드린 놈들, 그놈들 인사기록부 가져와. 부모, 형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 천강희의 명령은 잔인하고 철저했다. 그녀는 적을 섬멸할 때 자비를 두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한편 창고에 마련된 임시 취조실 구렁표와 탕무광은 발가벗겨진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깨진 창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렁표가 덜덜 떨며 빌었다. 그의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탕무광은 이미 공포에 질려 실금한 상태였다. 문이 열리고 천강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직접 신문한다. 기록관 다 나가. 카메라 꺼. 예, 알겠습니다. 707 대원들이 밖으로 나갔다. 창고 안에는 가해자 2명과 피해자의 어머니만이 남았다. 자, 이제 우리끼리 오붓하게 얘기해볼까? 천강이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다가갔다. 끼익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구렁표의 심장을 긁었다. 아까 내가 그랬지, 특별교육을 시켜준다고. 나도 너희에게 특별교육을 좀 시켜주려 한다. 특전사식포로 신문훈련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살려주세요. 사령관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구렁표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천강이는 차갑게 웃었다. 죽을 죄? 아니, 죽는 게 더 편할 죄지. 내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 그 공포, 수치심, 그걸 똑같이 느껴봐라. 천강희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다. 비명소리가 창고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헬기 소리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으니까 그날 밤 인제의 별들은 유난히 붉게 빛났다. 구렁표는 자신이 뱀이라고 생각했다. 교활하고 독을 품은 뱀하지만 진짜 포식자 앞에서는 그저 지렁이에 불과했다. 30분간의 지옥 같은 신문 끝에 구렁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었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후임들의 월급을 갈취했고 심지어 외부 민간인들과 결탁해 부대 물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녀석 아주 악질이군.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어. 천강이는 구렁표가 토해낸 진술서를 읽으며 혀를 찼다.
그녀 옆에는 707 수사관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놈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수상한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자 명의 청솔건설입니다. 청솔건설. 천강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지역 유지이자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자주 갖는다던 그 건설사였다. 군납 비리 구렁표는 그 말단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탕무광 중사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떡고물을 받아 챙겼고 대대장 박중령도 이 카르텔의 일부일 가능성이 컸다. 판이 커지는군.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어. 천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다. 아들의 복수를 넘어 군을 좀먹는 암덩어리를 도려낼 기회였다. 한우리는 어디 있나? 의무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심리치료팀도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천강희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이 전쟁을 끝까지 치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12사단 사령부는 초토화되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특전사 법무실이 합동으로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 따위는 필요 없었다.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 조치였다. 사단장 이태식의 관사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대대장 박중령의 차명 계좌에서는 수억 원의 뭉칫돈이 나왔다. 구렁표의 아버지가 면회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잘나가는 로펌 대표였다.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며 큰소리치고 왔지만 위병소에서 총구를 겨누는 707 대원들을 보고 기겁했다. 그는 천강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불찰입니다. 제발 선처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아들만은 제발. 그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천강희는 그자가 내민 명함을 찢어버렸다.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의 영혼을 파괴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 돈으로 산 권력으로 아들의 죄를 덮어주며 키웠겠지. 그게 괴물을 만든 거다. 당신도 공범이야. 천강희는 헌병에게 손짓했다. 이 사람도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그리고 로펌 세무조사도 의뢰해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 구렁표의 아버지는 질질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그의 아들은 창고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자신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 시각 설진수 일병이 천강희를 찾아왔다. 그는 한울의 맞선임이자 방관자 중 한 명이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진수는 떨면서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구렁표가 찍은 영상들입니다. 한울이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저도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천강희는 USB를 받았다.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가 담겨 있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 그들은 전역에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악마 새끼들 용서 못한다. 천강희의 손에서 USB가 부서질 듯 쥐어졌다. 전군에 비상 걸어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전 여단 출동 대기시켜. 이 사건 12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방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한다. 내 아들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는지 샅샅이 뒤져 만약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지휘관이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목을 칠 것이다. 천강희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에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개혁하는 피해 군주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제의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대한민국 3대 로펌 중 하나인 대광 대표 변호사 구만석은 위스키 잔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비서의 발치에 튀었지만 비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구만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내 아들을 특전사령관 따위가 내 아들을 개처럼 끌고 가. 구만석이 이를 갈았다. 그는 평생법을 무기로 세상을 주물러온 자였다. 그에게 법은 정의가 아니라 칼이었다.
돈과 인맥으로 갈아 만든 예리한 칼, 그 칼로 수많은 정적을 베고 범죄자들을 풀어줬다. 그런데 이번 상대는 달랐다. 천강의 그녀는 법이 아니라 무력으로 판을 엎어버렸다. 대표님,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천강의 중장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 명백합니다. 성군기 위반, 도박, 횡령,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구만석은 비릿하게 웃었다. 증거, 그건 법정에서나 쓰는 거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저 여자를 죽여야 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언론팀 가동에 찌라시 뿌려. 천강이가 아들 문제로 직권을 남용했다. 멀쩡한 부대를 테러 진압하듯 짓밟았다. 사단장을 무릎 꿇리고 대대장을 폭행했다. 프레임을 바꿔 가해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 권력에 미친 저 여자라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이 뒤집혔다. 단독 특전사령관, 아들 부대 찾아가 난동 충격, 사적인 복수 위해 707 특임대 동원, 과잉 진압 논란 의혹, 피해자라던 아들, 알고 보니 군 부적응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댓글창은 난장판이 되었다. 별 3개면 다냐, 세금으로 헬기 띄워서 아들 면회 갔네. 요즘 군대 당나라 군대라더니.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실. 천강이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의 지휘관처럼 차분했다. 사령관님, 언론 대응팀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법무실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고 하고요. 부관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나도. 천강이가 짧게 말했다. 미끼를 던졌으면 물 때까지 기다려야지. 구만석 그자는 지금 전면전을 선포한 거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나? 전면전이 아니라 특수전이지. 천강이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북정보요원, 일명 흑금성이라 불리는 그림자였다. 나다. 자네가 빚진 거 지금 갚아. 대광 로펌 구만석. 그리고 그와 결탁한 언론사 사주들. 약점 캐내. 여자, 돈, 마약 뭐든 좋아단 24시간 준다. 증거 확보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그날 밤 강남의 한 룸살롱. 구만석은 언론사 국장들과 폭탄주를 돌리고 있었다. 그 역시 구 대표님, 천강이 그 여자 지금 멘탈 나갔을 겁니다. 국방부 앞에서도 시위대 붙여놨습니다.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죠. 국장이 아부하며 술을 따랐다. 그때 룸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웨이터가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룸 안에 CCTV를 가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뭐야 당신들? 구만석이 소리쳤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구만석이 판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언론사 국장이 미성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혀 있었다. 이건 구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내 중 리더가 낮게 속삭였다. 천강이 사령관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9시 기자 회견 준비하십시오. 내용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자백을 하든 자폭을 하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터지면 당신들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사내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공포뿐이었다. 정보전의 대가인 특수전 사령관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친 대가는 참혹했다. 구만석의 항복 선언으로 여론은 반전되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의 죄를 인정하고 로펌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거대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나호성 의원.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을 노리는 야심가이자 군수업체들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는 군피아의 몸통이었다. 나호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사령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협박해요. 이거 쿠데타 아닙니까? 천강이 그 여자 당장 보직 해임하세요. 안 그러면 내년 국방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전화를 끊은 나호성은 시가를 피워 물었다. 그의 책상 앞에는 12사단장 이태식의 아내가 와서 울고 있었다. 의원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천강의 그 독사가 우리 그이를 감옥에 보냈어요. 나우성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누굽니까? 군대는 계급이 깡패지만 사회는 정치가 깡패입니다. 별 3개 따위 제가 손가락 하나로 꺾어버리겠습니다. 나우성은 즉시 국방위를 소집했다. 천강의 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천강이를 망신 주고 옷을 벗길 생각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문회. 나우성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 천강이, 당신은 군인입니까? 조폭입니까? 아들 문제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간인을 협박해 당신 제정신이야. 천강이는 정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단단했다. 질문이 끝났습니까, 의원님? 뭐라고 대답이나 해. 저는 군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내 아들도 국민이고 그 부대에서 고통받던 병사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짐승 같은 자들에게 유린당하는데 지휘관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우성은 코웃음을 쳤다. 말은 청산유순에. 그래서 법 절차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했다. 이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야. 내가 오늘 당신 옷 벗기고 말겠어. 그때 천강이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의원님 법 좋아하시죠? 저도 법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뇌물수수 방지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거 말입니다. 이게 뭐야? 나우성이 당황했다. 지난달 청솔 건설 회장과 강남 요정에서 만나셨죠? 거기서 12사단 부지 이전 문제로 50억 받으셨더군요. 그리고 12사단장 이태식을 진급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나우성에게 집중되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조작이야 공작이라고 나우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천강이는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 녹음 파일 지금 이 시간부로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 배지 내려놓으시고 조사받으러 가시죠. 나우성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몰랐다. 천강이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암살자라는 것을. 그녀는 정치라는 진흙탕 싸움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나우성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와 결탁했던 군피아 세력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천강이는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와 정계에 뿌리 박힌 썩은 거목을 통째로 뽑아버리고 있었다. 보통 군사법원 대법정 구렁표와 탕무광,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방조한 대대장과 사단장까지 피고인석은 꽉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 장병들의 가족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팽팽했다.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기 직전 같았다. 구렁표는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뻔뻔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웃기까지 했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비록 아버지는 물러났지만 법기술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유리한 판례들을 찾아냈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예상대로 피해자 유한우를 공격했다. 증인 유한우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선임들이 도와준 걸 괴롭힘으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피해 망상 아닙니까? 증인석에 앉은 한울은 입술을 깨물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구렁표의 비릿한 웃음, 차가운 창고 바닥. 그는 숨이 막혀왔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 어머니 천강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한울아, 고개 들어. 너는 피해자야. 부끄러워할 건 내가 아니라 저놈들이다. 한울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저를 짐승처럼 다뤘을 때 제 영혼이 찢겨나갔을 뿐입니다. 도와줬다고요? 성기를 만지고 오줌을 먹이는 게 도움입니까? 그게 군대입니까?
한울의 절규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변호인은 끈질겼다. 증거 있습니까가 물적 증거. 그때 설진수 일병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구렁표의 꼬복 노릇을 했던 병사였다 하지만 천강희의 설득과 자신의 죄책감으로 돌아선 내부 고발자였다. 제가 증인입니다. 설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다 봤습니다. 아니, 제가 촬영했습니다. 구렁표가 시켜서 한울이 괴롭히는 거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여기 원본입니다. 설진수가 제출한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그 참혹함은 가려지지 않았다. 비명 조롱 타격음.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성적 학대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저 죽일 놈들 저게 사람이냐 판사님 사형시키세요. 구렁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사색이 되어 변호인을 쳐다봤지만 변호인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건 변호할 수 없는 악마의 짓이었다. 검찰관이 일어났다. 그는 천강희의 부하인 특전사 법무관이었다. 피고인 구렁표 이자는 군인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전우를 성놀이개로 삼고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군형법 제92조 6항 및 특수폭행 특수가혹 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 법정이 술렁거렸다. 구렁표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장난 좀 친 거라고. 우리 아빠 불러와. 판사 똑바로 안 해.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구렁표를 노려보았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구렁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다. 주문 피고인 구렁표를 징역 30년에 처한다. 또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한다. 피고인 탕무광 징역 15년, 피고인 박중령 징역 10년, 피고인 이태식 징역 7년, 나머지 가담자 전원 실형.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30년 구렁표는 20대 초반에 들어가 50대 노인이 되어야 나올 수 있었다. 그것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안 돼. 구렁표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헌병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은 단말마처럼 처절했다. 천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울에게 다가갔다. 한울은 울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다. 끝났어. 엄마가 약속 지켰다. 천강희가 아들을 안았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끌려가는 악인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 천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의 하늘보다 서울의 하늘이 더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으러.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 이곳은 군대가 아니다. 사회도 아니다. 이곳은 인간성이 말살된 회색의 무덤이다. 높이 5m의 담벼락, 이중 철조망,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와 무장 교도관들. 이곳에 12사단 천둥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악인들이 수감되었다. 신입 신고식 해야지. 제3사동 12호실. 이곳은 중범죄자들만 모아놓은 호랑이 굴이었다. 살인, 강도, 강간, 인생 막장들만 모인 곳에 구렁표가 배정되었다. 그의 수인 번호 6060 이름은 없었다. 그저 번호로 불리는 가축일 뿐이었다. 방장은 전직 부사관 출신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구렁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목이 화려하네. 군내 가혹행위 성폭력 특수상해. 아주 가지가지했다. 야, 6060, 내가 밖에서 왕이었다며 후임병들 팬티 벗기고 왕 노릇했다며. 구렁표는 바들바들 떨었다. 그의 뱀 같던 눈빛은 사라지고 겁먹은 쥐새끼의 눈만 남았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누가 내 형님이야? 이 더러운 성범죄자 새끼야. 여기서 제일 취급 못 받는 게 뭔지 아냐? 약한 놈. 괴롭히다 들어온 놈. 그리고 성범죄자다. 너는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
방장의 주먹이 구렁표의 명치를 꽂았다. 구렁표가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같은 방 죄수들이 낄낄거리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구렁표를 샌드백처럼 다루었다. 밟고 차고 침을 뱉었다. 구렁표가 유한울에게 했던 짓들이었다. 그대로 아니 몇 배로 증폭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야 6060 변기할다. 내 잘 안 들린다. 변기하즈라고 새끼야. 구렁표는 울면서 변기통에 머리를 박았다. 비릿한 암모니아 냄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토하면 죽도록 맞는다. 그는 혀를 내밀어 변기를 닦았다. 자신이 한울에게 시켰던 짓이었다. 그때 한울이 느꼈을 치욕과 공포, 그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밀려왔다. 밤이 되면 더 지옥이었다. 구렁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천강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죄수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감방의 성놀이개가 되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파산했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한편 독방에 수감된 대대장 박중령과 사단장 이태식, 그들의 살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장군의 명예, 지휘관의 권위, 모든 것이 박탈당했다. 그들은 그저 밥그릇 싸움에서 패배한 늙은 수컷일 뿐이었다. 박중령은 벽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천강이 그 여자가 미친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했다. 정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교도관이 밥을 넣어주면 개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바닥에 떨어진 밥풀까지 주워 먹었다. 한때 대대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태식은 매일 탄원서를 썼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펜은 잉크가 말라버렸고 그의 편지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천강이가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태식과 박중령의 서신 왕래 금지, 외부와의 접촉 전면 차단.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야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교도소의 담장 안은 영원한 겨울이었다. 구렁표는 노역장에서 돌을 나르다 쓰러졌다.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렸다. 아무도 그를 의무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래 엄살 피우지 마. 교도관의 곤봉이 날아들었다. 구렁표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다시 돌을 들었다. 30년, 이제 겨우 3개월 지났다. 남은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그는 차라리 죽기를 바랐지만 죽음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다. 서울 용산구 천강이는 옷을 벗지 않았다. 12사단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군내 사조직 척결 방산 비리 수사. 그녀의 개혁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었다. 적들은 공포에 떨었고 동시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밤 천강이는 한울의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전병도 없이 홀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의 개인 차량인 검은색 SUV가 한적한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백미러에 불빛이 비쳤다. 덤프트럭 2대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암살이다. 천강희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엑셀을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속도가 치솟았다. 하지만 덤프트럭들은 작정한 듯 속도를 높여 압박해왔다. 앞뒤로 포위 전형적인 샌드위치 작전이었다. 쾅, 뒷차가 천강희의 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차체가 휘청거렸다. 유리가 깨지고 파편이 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겠지만 천강이는 침착했다. 그녀는 특전사령관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인간 병기다. 이 쥐새끼들 감히 나를 사냥해. 천강이는 기어를 조작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180도 회전했다. 일명 제이턴. 천강이의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돌아서며 뒤따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마주봤다. 트럭 운전사가 당황하여 핸들을 꺾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강이는 글록 권총을 꺼냈다. 운전 중 소지 허가를 받은 개인 화기였다. 탕탕 정확한 사격 트럭의 앞바퀴가 터졌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었다. 쾅 불길이 치솟았다. 나머지 한 대의 트럭이 천강이를 향해 돌진했다. 천강이는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몸을 날렸다. 구르기 낙법 그녀의 차는 트럭에 깔려 쇳덩어리가 되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 천강이는 일어섰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트럭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내렸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군피아들이 고용한 청부업자들 실패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덤벼대는 놈들이었다. 천사령관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너무 많이 설쳤잖아. 리더 격인 놈이 칼을 휘둘렀다. 천강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맨손이었다. 하지만 그녀 자체가 무기였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 천강이가 달려드는 놈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군화발이 놈의 턱을 올려찼다. 억단 한방 놈이 기절하며 쓰러졌다.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덤벼 한꺼번에 와. 시간 없다. 천강이가 손짓했다. 빗속에서의 난투극.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특공무술 크라브마가 주짓수 살인 기술로 단련된 특전사령관을 동네 깡패들이 당해낼 리 없었다. 3분 상황이 종료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5명의 사내가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천강이는 그중 한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누구냐? 누가 시켰어? 놈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었다. 나 나우성 의원 보좌관이. 제발 살려주세요. 천강이는 놈을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대령 나다. 강변북로로 청소차 보내. 쓰레기들이 좀 있네. 그리고 나우성 그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감옥에서도 공작을 펴. 오늘 밤 그놈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다. 다음 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나우성 의원에게 추가 기소가 떨어졌다. 살인, 교사 및 테러 혐의. 그의 보좌관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천강이가 확보한 증거는 완벽했다. 나우성은 독방에서 목을 매려다 실패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 그것이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악의 최후였다. 천강이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간단한 드레싱만 하고 다시 사령관실로 복귀했다. 그녀의 얼굴에 붙은 반창고. 그것은 훈장이었다. 부하들은 그녀를 보며 경외심을 느꼈다. 불사신 살라만더. 그녀는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는 전설이었다. 3년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단상 중앙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천강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성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다. 특전사령관 시절의 파격적인 행보와 개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군인의 명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계급장이 높다고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군인. 그들은 군복 입은 깡패일 뿐입니다. 그녀의 일갈은 매서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병영 내 가혹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숨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군대. 그것이 내가 꿈꾸는 강군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천강이는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아들 한울과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한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 눈빛에 그늘은 없었다. 한울은 복학 후 심리학과로 전과했다.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는 군 인권센터에서 상담사로 봉사하며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구하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상담했던 친구가 고맙다고 편지 줬어. 나 때문에 살 용기가 생겼대. 어제 통화에서 한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었다.
천강이는 미소 지었다. 아들은 강했다. 자신이 지켜준 것보다 더 단단하게 자라주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었다. 오후 늦게 천강이는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그녀는 관용차를 물리치고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한울이 자취하는 작은 오피스텔. 엄마 한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어주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천강이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많이 컸다. 내 새끼 이제 엄마 밥도 해주고.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화려한 만찬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엄마 왜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악몽도 안 꿔요. 그리고 그놈들 구렁표 탕무광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천강이는 숟가락을 멈췄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 한울은 그것을 해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래 잘했다. 장하다. 유한울. 천강이가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한울이 웃었다. 그 미소가 천강이에게는 훈장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다. 식사를 마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밤바람이 시원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3년 전 인제의 밤하늘처럼 차갑고 무서운 별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희망찬 별이었다. 엄마 나중에 전역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여행이나 다닐까? 너랑 같이 좋아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다 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천강이는 아들의 팔짱을 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천강이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유한울 두 사람은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걸어갔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악은 어디선가 또 싹을 틔울 것이다. 하지만 두려울 것은 없다. 지옥을 불태우고 돌아온 불 도마뱀 살라만더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의지를 잇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와 아들의 행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